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우울은 여러 사람의 행복입니다. 아이고 훈쌤, 카프카의 서재네요. 오늘 보니까. 예. 뭐 책도 책인데. 네. 사실 이걸 골라온 거는 이것도 또 그 어떤 학교들의 뭐 독서 목록 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책인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딱 보니까 지은이가 김운하라는 분이에요. 카프카에서 제목이 카프카의 서재고 지은이가 김운하인데 앞에 저자 소개가 있거든요. 네. 되게 깁니다. 소개가 기네. 보통 이런 식의 저자 소개는 저자 스스로가 보통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번역한 본인이 써요? 네. 어우, 저자 소개를 저자가 보통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안 해주면 이걸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이걸 쓰거든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것은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소설가이자 인문학 연구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이분의 정신 세계는 약간 이렇게 되게 광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철학을 수학한 분이고 소설가이구나라는 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철학을 공부했고 소설가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쫙 펼쳐집니다. 와이고, 현재까지 10,000권의 책을 읽었네요. 네, 1만여 권의 책을 1만여 권이면 10,000권 넘었다는 거지. 그렇죠. 나는 만화책을 10,000권 넘게 읽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10,000권을 샜나? 그래서 10,000여 권으로 나와요. 10,000여 권. 아니 10,000여 권이면 10,000권 넘은 거잖아. 10,000권은 알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대략 어린 성장을 했다는 대충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10,000권 정도 세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읽긴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원래 쉬게 돼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사회과학서적 한참 읽을 때 특정 분야 사회과학서 읽을 때 800권까지 막 쉬거든요. 내가 책을 읽었다. 그게 이제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은 책을 이렇게 쌓아요. 쌓아서 이제 이렇게 이거 쌓고 아니면 이제 벽을 이렇게 한번 두르잖아. 이 재미지, 이 재미. 벽돌 공사판에서 벽돌 훔쳐다가. 몰라요. 저 책 위에서 잔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책을 침대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별명이 레닌이라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레닌을 그분께서 똑같이 생겼어. 생긴 게 아니 레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레닌이 롤 모델이야. 그래요?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책 위에서 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훌륭한 사람이네. 이분도 책 위에서 주무실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책을 진짜 많이 읽기도 했는데 자유로운 영혼 같고. 네. 근데 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게 멋있어요. 뉴욕대 대학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이게 멋있는 말. 진짜 대단한. 뭐예요? 네? 왜? 여기 이제 우리가 뉴욕대가 아시잖아요. 왜? MBA 말 보러 가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뭐 그런 정도인데 이제 철학하면 조금 매칭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뉴욕대 우리가 아는 그 NYU 그 뉴욕대 말하겠죠. 이게 영미 분석 철학 랭킹 1위예요. 네, 아시잖아요. 영미 분석 철학 랭킹 1위라서 대단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거기 가셔서 막 공부하고 오셨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건국대 인문대 몸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박사를 하셨겠죠? 안 하셔도 이 사람 사진을 보면요, 포스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학문 분야랑 NYU랑 좀 안 맞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분석 철학인데. 근데 아니 그렇죠. 분석 철학인데 안에 들어가면 거의 고전 철학 쪽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이런 걸로 봐서 또 더. 진짜 멋있네요. 사람 자체가 정말 폼나는. 그래서 역시 미제 아니면 미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이 읽기에 좀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 학교들에서는 제안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본 주제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보니까 학생들한테 보통 학교에서 책을 내주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라고 주제 이렇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네. 이 책이 서평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각 책들에 대한 서평을 쭉 쓰는데 그 서평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이런 구성 방식이 전형적인 서평의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평을 쓸 때 이제 독후감을 예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면 보통 학생들이 독후감 어떻게 쓰냐면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하면 줄거리를 쫙 써놓고 그래서 나는 뭘 느꼈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보통 이제 어릴 땐 그렇게 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 내용은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쭉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평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좋은 방식은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고 또 거기서 다른 내 생각과 그 책의 다른 부분으로 연결되는 또 그 책의 다른 어떤 챕터를 또 골라서 언급을 해놓고 다시 내 생각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방식의 내 생각 책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서평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택하고 있는 방식도 역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 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들이고 뭐 철학적인 책들도 있지만 역시 소설가니까 이런 소설가의 책도 넣고 있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잠깐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1장이 인생이라는 주사위 던지기 게임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 열차,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이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래서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의 신화,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 공자의 논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그다음 3장이 사랑하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미셸 우엘벡의 소립자, 조지 기싱의 고백, 작자 미상의 코엘렛,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요르바. 그리고 4장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일까, 그래서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케가야 유지의 단순한 내 복잡한 나, 샹커 베단텀의 히든 브레인, 그 다음에 몽테뉴의 수상록, 이렇게 지금 책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라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책들 외에도 사실 이 작가가 이 책들을 설명하면서 주변에서 끌어들인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책들에 대한 서평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의 서평을 쓸 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10여 년 전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홀로 머물던 날들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본다 라고 시작이 돼요. 되게 많은 학생들의 서평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 책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의 전형적인 서평인데 보통 서평을 쓸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나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얘기를 해놓고 내 경험에다가 이 책이 그 경험과 어떻게 일치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이 밀란 쿤데라의 작품 얘기를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란 쿤데라의 작품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밀란 쿤데라 작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작품에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나? 라는 걸 따져서 그것과 연관되는 다른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뭐 출처가 있으면 다른 철학자 이야기를 끌어들인다든지 다른 소설가 이야기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소설에 대한 비평가가 있다면 그 비평가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평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평이라는 건 층계식 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점점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하로 간다니까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목표점은 지하에 있어요 원래는. 근데 지하로 한 번에 들어가서 이 책에선 이걸 얘기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 경험은 이런 거였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까지 가야 마지막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과정도 역시 계단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지막에도 역시 뭐 자기 경험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을 가장 잘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 책에서의 언급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평을 쓴다고 치면 이 책에서 뭐 작품 하나를 골라도 상관은 없고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에 대한 서평을 쓸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구성을 이제 잡아서 서평을 쓰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간혹 어떤 서평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이런 책의 서평 그러니까 서평에 대한 서평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서평에 대한 서평을 쓸 때 가장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왜 고전을 읽는가 네. 그것도 사실은 서평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볼 때 저희 맨 앞에만 봤잖아요. 이런 서평책의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뭔가 서평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뒤에 부분을 다 읽으면 좋죠. 다 읽으면 좋고 여기 나오는 책들을 다 읽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프롤로그만 읽어도 됩니다. 서평을 쓸 때는 프롤로그를 읽고 이 사람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유를 전개하는구나 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아무데나 펼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언급하고 다시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평을 쓰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서평을 쓰는 이유는 우리 왜 독후감을 자꾸 쓰라고 하잖아요. 독후감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를 한다고 치면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미적분의 뭐 어떤 개념, 뭐 극한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그 극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용을 시켜봐야 돼요. 독후감을 쓰는 이유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키거나 내 주변의 삶에다 적용시킨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재배열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책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끝.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책을 읽고 그 다음번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책이 내 것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응용하는 과정이 글로 쓰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만 내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그 책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 개념을 내 걸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서평들은 좋은 서평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막 이렇게 뉴욕대가 이렇게 약간 분석 철학 쪽을에서 유명한 대학이라고 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되게 고전 철학 쪽의 내용들이 많아요. 막 아까 누구였지?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데이아 얘기 나오고 막 되게 가장 놀라운 건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뭐 휘브리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휘브리스와 하마르티아 얘기하고 이거 사실 서양 그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거기다가 저는 이걸 왜 넣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는 사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두꺼워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배우는 것만으로 작품성으로만 따졌을 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물론 훌륭한 작품이긴 한데 작품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를테면 동시대 작가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네이스를 분해를 하면 어떤 게 등장하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두 권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약간 짧게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묶어 놓은 게 아이네이스에다가 게다가 아이네이스는 당시에 카이사르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어용작품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작품 하나하나씩을 선택한 거는 뭐 이분의 어떤 선호에 따른 거겠지만 그 작품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기에는 굉장히 표준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요 책에 등장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얘기들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 책을 읽고 요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아가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 라는 식으로 서평을 쓰고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톡톡 튀는 생각들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놀라운 게 이게 아까 내가 잠깐 살펴봤는데 초판 1쇄 발행이 2013년 1월 31일이거든요. 근데 2쇄 발행이 2013년 3월 15일이야. 2달 만에 한 쇄 찍은 거지. 이게 뭐지? 이런 소리가 이런 학교가 강매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학교들이? 약간 놀라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2달 만에 1달 반 만에 2쇄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부럽구나. 네, 그죠? 약간 부러웠어요. 이런 책을 써야 돼. 근데 지금은 얼마나 나왔? 이게 지금 새로 산 거니까 초판 2쇄 발행되고 더 이상 안 찍힌 거지. 그러면은 그렇겠죠. 5년 동안 2쇄 갖고 버티고 있는 걸 텐데 그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1판 찍고 2쇄까지 확 찍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죠. 안 산 거죠? 그러니까 2쇄, 1쇄가 다 팔리니까 이제 2쇄를 찍은 걸 텐데 이건 어떻게 찍은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분의 그 네트워킹으로 일단 한번 쫙 팔고 그러니까 저의 짐작으로는 초판 1쇄를 좀 적게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한 500구 정도를 찍고 이제 그걸 뭐 이를테면 도서관 같은 데에서 팔고 그러고 나면 이제 2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책이 기본적으로 딱 폈을 때 이제 저만 그걸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쇄를 막 저는 쇄를 보거든요. 몇 쇄 찍었는지를 보거든요. 판도 보는 경우에 판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판이 바뀐다는 건 그 책의 편집이 다시 된다는 얘기예요. 에디트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이 바뀌는 경우 별로 없는데 쇄가 바뀌는 거는 이 책 좀 팔렸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라서 그러면 나도 이를테면 막 뭐 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나의 문화유산 납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막 내자마자 막 10쇄 이렇게 나거든. 그러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 요새 사람들한테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돼서 그러니까 바로 2쇄를 찍는 거는 되게 뭐 마케팅적으로 약간 좋은 전략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굳이 이제 쇄를 보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굳이 산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쇄를 보니까. 근데 이런 책들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서평을 쓰고 있는 책들은 되게 많은데 특히나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평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로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로자 이현우 같은 사람들이 서평으로는 아마 로자가 제일 많이 팔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뭐 알라딘에서도 계속 알라딘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사람 알라딘에서 책을 이제 요새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쓴다기보다는 책에 대한 기대평 같은 걸 주로 써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이 책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아본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소개기 정도로 나오는 책들의 대부분이에요, 요새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본인이 읽고 인상 깊었던 것들에 대해서 서평을 쭉 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책들을 한두 권 정도는 정독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카프카의 서재 같은 책도 괜찮고 아니면 로자 이현우의 책도 괜찮고 어떤 식으로든 서평을 쓰고 있는 책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서평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전형적인 방식을 습득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를테면 어떤 독후감을 쓴다거나 아니면 서평을 쓴다거나 아니면 서평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서평 대회 같은 걸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서평대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보통 서평대회를 쓸 때 보면은 그냥 독후감이에요. 처음부터 줄거리 쭉 쓰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별게 없어요.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 따고 내 생각 거기에다가 몇 개 쓰고 인상적인 구절 하나 따고 내 생각 쓰고 이런 식의 구성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서평대회 같은 데서는 적어도 뭐 그 정도만 써도 사실 장려상 정도는 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걸 찾아본다는 얘기니까. 학교들이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의 서평만 보지 말고 이 책을 좀 읽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혹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제 이 책을 선정해 준 이유는 너네가 앞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이런 책들이고 이러한 책들을 읽기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책들에 대한 평가와 생각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이 몇 권 들어가 있어요. 예. 오이디푸스 왕이나 아니면 예. 카프카의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카잔차키스의 지난번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책이나 아니면 몽테뉴 수상 이런 정도는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저 파스칼의 빵새 저 책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굳이 공자의 논어는 빼네요. 공자의 논어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되게 좋은 책이고 좋은 책인데 공자의 논어를 읽는 방식은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눈으로 읽는다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책인데 읽는 게 좀 힘들어요.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읽으면 그때 재밌죠. 네, 맞아요. 재밌어요. 네. 이게 금방 읽어요. 이거 그렇게 읽으면 사실. 네, 그래서 옛사람들이 글 공부를 왜 그렇게 했나. 서당에 가서 뭐 자왈 이러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뭐 왜 저래 뭐 그런데 그게 읽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흔들게 되고 흔들면서 리듬감 있게 막 읽다가 졸고 막 쳐맞고 이러면 예나 지금이나 그죠. 네, 수업 시간에 장을 그러니까 그게 때리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논어 같은 거 이를테면 읽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천자문을 읽는다고 쳤을 때 어떤 아이들은 하늘천 따지를 쭉 읽으면서 어떤 애들은 음만 쭉 따라가는데 어떤 애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인 거지. 그러면 걔들은 졸지 않아. 근데 음만 따라가는 애들은 읽다가 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공부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가 더 생각을 해야 그게 더 재밌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서평을 쓰는 이유도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그 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지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파생되는 다른 책들로 넘어가는 것도 되게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을 읽으면서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 물론 저도 안 읽은 책도 있고요.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버거운 책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저는 사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도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도 약간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책 있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소설 자체가 줄거리 위주로 막 전개되는 소설이 아니라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지프 신화는 왜 지난번에 제가 그 서울대 철학과를 같이 준비했던 학생이 요 책에 꽂혀가지고 그 녀석이요? 네. 요 책에 꽂혀서 이거를 서울대 1번에다가 넣나 독서? 걔는 참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저랑 둘이 앉아고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일까? 막 이러면서 그때 옆에 앉아서 막 심각하게 얘기한 게 지금 그 책 들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서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를 한 줄 한 줄 저는 책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걔는 진짜 그렇게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네, 한 줄 한 줄 이건 왜 이렇게 쓴 걸까요? 이러면서 그 책을 다 읽을 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랑 계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때 피곤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거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쉽지 않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책도 그렇고 노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네이스는 뭐 분량상으로 두께 자체가 한 7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소설들은 재밌는 소설들도 있어요. 미셸 로엘백 같은 소설가 책들은 뭐 기본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줄리언 반스도 재밌는 책들이고 이런데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그냥 오이디푸스왕 우리가 재밌게 읽으면 재밌는데 재미없어 보이는 책들에 대해서도 접근할 때는 이런 식의 서평을 먼저 보고 나서 이거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보고 접근하는 그걸 목표로 두고 이 책을 선정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뭐 그 학교들의 그 뜻은 이 중에 한 권을 좀 선정해서 한두 권 정도를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 뭐 그 해당 학교 만약에 이제 이 책에 강제적인 형태의 서평을 써야 되는 학교 학생들이라면 정말로 서평을 써서 상을 받고 싶다면 오디푸스 왕을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이디푸스 왕을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카프카의 서재를 읽고 그렇죠. 오디푸스 왕을 또 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서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포클레스 내가 이해하는 소포클레스는 그렇죠. 이 사람하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상을 수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된 형태의 서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학교가 기대하는 거는 이건 한 권이 아니다. 대상을 받으려면 이것 한 개, 저것 한 개, 책 한 두 권쯤 더 읽은 다음에 이 책과 이 책.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이해하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나의 생각은 이 부분,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완벽히 대상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교는 그걸 기대한 것 같네 보니까. 너무 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학교의 그 거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학생은 언제나 한 명 혹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 원래 한 명이에요. 대상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뭐 이 책. 근데 이분은 웬만하면 그 서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신 것 이런 같아요. 구성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보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포스가 저기 수전 선택 보는 거. 네, 맞아. 그렇죠. 네, 이 사람 남자 수전 선택 같은. 여튼 이 사람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무슨 그 청담동 바에 가면 앉아 계셔서 얘기하고 괜히 말 잘못 걸었다가는 인생 자체가 난도질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진짜. 저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멋있어. 왜 예전에 우리가 또 이거 목사님 한 분 또 한 적 있잖아요. 그 책. 예. 그분도 멋있는데 역시 이게 외모에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이게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책들 속에서 이게 목차가 또 범상치가 않잖아요. 주제를 갖다 놓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서평은 시대별로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은 어떤 하나의 큰 주제로 엮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책들 몇 권 이렇게 엮어놔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잘 읽는 분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인생, 인간이란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텅 빈 주제 뭘로 채워야 되는가 하는 거고 사랑하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정서적인 느낌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되고 이런 게 서평이죠. 뭐. 내가 알고 내가 진짜 나일까? 이건 원래 뭐 주제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자아를 찾아가는 어떤 흐름, 그 보편적 인간에서 개별적 인간, 너 자신에 대한 성찰 뭐 이러면서 뭐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멋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이 책을 엮어볼 수 있다는 예를 들어준 거지. 이러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엮어볼 수도 있다 주제를. 그러면서 해당되는 책들을 쫙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주사위 던지기 게임에서라는 어떤 인간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 팡세 이런 책들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든 인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오디푸스 왕에서의 오디푸스는 오디푸스가 아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주제를 골라놓고 이를테면 인생이라는 건 뭐가 문제일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분의 생각엔 인생은 우연이야, 혹은 아이러니야, 혹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 그러고 나는 과연 내 삶과 다르게 산다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따져보는 것들인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을 해당되는 책들을 골라가지고 거기다 매칭시키는 거는 매칭한 거죠. 그렇게 쉽진 않는 일인 거죠. 제목을 인생을 주사위로 표현했어요. 여기 도박이에요. 예,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2장이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은 뭔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막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읽으면 인생이 텅 빌 것 같아. 맞아요.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더 비워. 더 비우면 채워질 수 있고. 그렇지. 비우고 비워라. 장자가 들어가야 돼. 논어를 적으면 안 되고 이 장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사랑하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것들. 라임이 맞았네. 예. 사랑하지만 사라지고 있는 것. 인간의 유한성이죠. 또 여기서 또 여기에 뭐 책을 쫙 집어넣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철학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신만의 어떠한 삶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 중에서 딱 책들을 골라서 뭔가에 대한 어떤 주제를 재배열하면서 서평을 쓰신 거니까 사실상의 내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굉장한 내공을 갖고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이 책을 이제 선정당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롤로그만 대충 보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방송 좀 듣고 몇 개 챕터 좀 본 다음에 좀 이렇게 읽은 척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꼼꼼히 읽고 관련된 책을 한 권 더 읽어서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경험을 한번 한다면 저는 요걸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후자를. 그죠? 우리 예전에 오이디푸스왕 하지 않았었나요? 네. 우리 오이디푸스왕 저희 방송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리스인 조르바도 했었어요. 네. 우리 걸 좀 들어라. 같이 듣고. 들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전부 다 서평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하나 더 할까요? 여기 팡세 있는데. 빵새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로 대체 뭘 해야 되지? 노노도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지만 뭐 노노는 뭐 많이 이제 애들한테 읽힌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느낌이 좀 되게 이렇게 멋있게 사진도 계속 집어넣으셨어요. 사진도 예쁜 사진이 있는데 본인이 찍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이런 분들 어디 사진 잘 찍어요 또 원래 이런 사람들이. 셀카로. 그쵸. 이런 분들이 또 원래 그 다방면에 걸쳐서 그렇죠. 능력이 좀 출중하신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뉴욕대니까. 그럼요. 뉴욕에서 뭐 했겠어요. 사진 찍었겠지. 그리고 이 사진도 이분이 그 각이 벌써 사진 찍은 이 각 본인의 어떠한 그 내가 보기엔 셀카야. 그러니까요. 이걸 셀카로 찍으시는 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이렇게 폼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폼 나는 분이에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로도 그렇고 또 삶도 폼이 나요. 그러니까 폼 나는 사람이 쓴 간만에 그 미국의 냄새가 물씬 나는 국산 책이니까 반드시 좀 읽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또 각자의 어떠한 취향대로 또 이렇게 서평을 버무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인간이라는 주제, 나라는 주제, 결국은 인간에서 나라는 주제로 옮겨가는 이런 어떠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책을 좀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명절에 아주 절정의 이 방송을 들으시겠네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다음 날에 수요일 수요일 날 찜질방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지. 약간 기분 나쁜 상황에서 들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화요일 날이 명절이잖아요. 화요일 날 명절이면 수요일 날 전부 다 찜질방에 가 계세요. 찜질방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세요 지금. 식혜랑 계란을 드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뭐
변산으로 놀러 간다고 예. 월요일 방송.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저는 변산에 있을 겁니다. 백합죽 먹고 오세요. 변산. 우리 애들이 백합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예. 그 저기 변산 쪽에 제 아는 형이 한의원을 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한의원을 갑자기 그냥 들이대요. 내가 그 지난번에 말모이 때도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방송할 때 제가 원래 배우 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배우 중에 한 명을 제가 안다고 예. 공동 육아를 같이 했다 해서 제가 정말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말모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정말 그 연못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삽질을 했거든요. 같이 공동 육아 때문에 정말 다리가 길고 이렇게 팔이 길고 폼이 나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삽질을 하면은 그 자체도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오늘 카프카의 서재 이분도 보면 이분도 되게 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좀 한번 사서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만 물러가도 되겠죠? 예.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책 얘기를 안 했어요. 카프카의 서재죠? 예, 카프카의 서재. 책 제목 아까 얘기했어요. 카프카의 서재. 죄송합니다. 제목에 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목에 뜨는데 예. 부끄럽습니다. 예. 한 권의 책 출판사였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